자주 했던 말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죽여라 막 이런 거거든요. 죽여 이럴 거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죽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하면서 뭘 던져주고 살아 하면서 뭘 던져주고 이렇게 줄 하나씩 던져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벼랑 끝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건 아니네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이걸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방법이 또 있네 하면서 또 방법을 찾게 되고 사실상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판이 망한다기보단 뒤집히는 순간이 아닌가.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사업은 위기의 영속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가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오해순간님 김여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반은 인테리어업자, 반은 공간기획자 공지온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복길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여진이고요. 인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한 지는 2년 차고요. 인쇄소에서의 경력은 16년 차입니다. 저는 비디오 크리에이터 영상 변태 오해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용산 남영동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 사장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사업가 위기입니다. 사업상 겪은 위기가 있나요? 최근에 한번 크게 망한 적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 좋게 처음부터 계속 사람들이 잘한다고 했거든요. 잘한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천재인 줄 알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실패도 별로 없었어요. 계속 잘 되고 클라이언트가 좋아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E&A 그런 경험도 하고 E&A에서 구독광이라는 서바이벌에 나가셔서 준우승을 하셨죠. 방송에서도 작가나 PD님들이 짱이다 고맙다 막 이러니까 연예인이라도 된 마냥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준비 안 된 좀 큰 기회가 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기회를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준비 안 됐다는 거를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 했는데 그냥 망했어요. 그 영상 자체가 사용이 안 되고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좀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사업상에 겪은 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6년 차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그 전에 미리 본 거예요. 직원들과의 그 관계라든지 사이즈를 키웠을 때 그 규모에서 리스크가 뭔가 생겼을 때 그 위기감 그런 거를 곁에서 보다 보니까 제 사업자로 시작을 한 건 2년 차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그 위기감을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이즈를 못 키우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올해는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쓴다, 뭐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 협업은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내 밑으로 두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인쇄소에 계실 때 그 보셨던 위기는 약간 어떤 종류인가요? 사실 사람이 제일 크기는 해요. 인쇄소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고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구전하듯이 기술이 전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장님들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자분들 기계로 인쇄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 사람에 따라서 인쇄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기계수 대비 기술자가 좀 적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기계를 함부로 들였다가 사람이 안 구해지면 이제 이게 그냥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금전적인 손해가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경험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두려움이 커서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그런 거를 멀리 하면서 이거 자체가 저의 위기가 되기는 했죠.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장사하겠다고 이제 넘어온 상태에서 지방에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서울 말고 거제도라고 버스 타고 5시간 걸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사에 올인하게 되면서 와이프랑 떨어져 살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장사는 뭐 가게 계속 늘려가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가정을 등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와이프하고도 많이 싸우고 서로의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된 거죠.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냐,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것인데 그거 너무 흔들린다라고 해서 거제도에 있는 가게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그게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사업보다 가족,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만사성이다. 이거는 가족이 화목해야 사업도 잘 된다. 그때 그걸 많이 느끼고 그게 위기예요. 그럼 위기는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위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철수 이야기라는 노래 아세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비극은 언제나 발 뻗고 잘 때 온단다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2절은 비극은 언제나 입꼬리를 올릴 때 온단다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순간 딱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약간 마음이 편하고 이제 루틴이 된 것 같아. 뭔가 불안함이 맞아요. 없을 때 그때 확 맞아요.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제 외식업 식당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위기가 언제 오냐면 믿음이 생겼을 때 위기가 오거든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매출이 잘 나올 때예요. 최고 매출 찍을 때 믿음이 생겨요. 나에 대한 믿음, 직원에 대한 믿음, 고객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거든요. 그때 그렇게 딱 잘 되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직원들한테 이제 하나씩 내가 하던 역할을 위임해 주기 시작해. 내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위기가 와요. 직원들의 어떤 배신, 내가 고난을 줬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근데 믿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리고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만 하는 게 들리거든요. 이거 불편해요, 여기 맛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것들은 1000명 중에 1명이겠지 넘어가거든요. 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이 위기다. 잘 되는 게 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때 약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작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치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때 위기가 온다.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얘기입니다. 하거든요. 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시들이 아주 작고 미세한 금이 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순간에 그걸 계속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사장이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하나씩 넘어가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그것들이 사건 사고로 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나쁜 사건이나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나의 작은 습관들, 안 좋은 작은 행동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건 사고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최근에 그 네. 위기를 겪고 네. 계신 거죠? 아니면 겪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해탈의 경지에 네. 이르렀습니다. 네.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당시 전조 증상이 있었나요? 제 케이스에서는 조금 다른 직종의 느낌이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자아가 강해지는 게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칠판에다가 크게 써놨던 게 B하고 X 쳐놓고 두하고 O 쳐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자아가 커지면 그때 항상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저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의는 안 내려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고객님의 말이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너무 자만하거나 내가 너무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안심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고객님의 한마디에 확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조금 뭐 늦진 않았고 그냥 빨리 고쳐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몇 번 고쳐봤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위기의 전조 증상이 오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알아도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어쨌든 들이닥쳐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위기를 맞아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도 겪어봐야 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경험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사실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그걸 망각하고 관성대로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고 많은 게 쌓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냥 그걸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건 별로 영양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남 탓하거나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뭐 거래처 탓하거나 직원 탓하거나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일을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단계를 거쳐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항상 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 분명히 우리 매뉴얼 있는데 너 직원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안 지킨 거야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내 탓을 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내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망가기. 모면하려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도망치는 거. 이러는 순간 이제 이게 지옥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탓을 하고요.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저의 경험으로 이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실패나 뭐 이렇게 위기 같은 게 오면은 옛날에는 되게 두렵고 밤에 잘 때도 잠이 안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또 나는 레벨업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좀 하나의 경험이 더 생기는 거니까 저의 장점이 저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기. 이거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간 반대 생각이. 계속 반대하시네요. 네, 저는 난 계속 동의하는데. 제가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어.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떤 때이냐에 따라서 너무 내 탓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남 탓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가 겪었던 최근의 일에서는 오히려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항상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이 들어오든 빠지든 파도가 세든 작든 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마저 노를 저으면 제가 너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그냥 노를 놓고 휩쓸려 갔더니 오히려 편하고 또 새로운 길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다 놔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를 감독님이 반대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서 남 탓을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아니 생각을 근데 했는데. 저는 여기에도 동의는 해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되 그 끝에 갔을 때 아니다 싶으면은요 확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깨끗하게 하고 빨리 방향 전환, 피벗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확 빨리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최선을 다 안 해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때 또 포기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네요. 제가 좀 어그로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유튜버. 저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을 했어요. 질문지를 받고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오테오의 작은 위로라는 노래거든요. 그 작은 위로라는 노래에 모든 걸 버려도 널 버리지는 마, 눈부신 미래가 오기 위엔 네가 있어야만 해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기가 와도 그래 목숨을 끊으면 죽지는 안 마. 된다. 약간 그 정도의 답을 생각한 게, 제가 겪은 위기가 조금 더 심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위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거다. 맞아요. 지나고 보면은 진짜로 별일 아닌데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너무 자책하지 않는 거.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막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본인 혼자 상상해서 막 드라마 한 편 짜고 있는 거. 그런 건 이제 안 하는 게 도움된다. 저도 비슷한 결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네,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온 우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 내무반에 서 있는 그 작은 일이 온 우주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는 스스로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감정에 저는 매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과 이성을 딱 분리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지. 나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짠해, 너무 고생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감정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술과 함께 이렇게 막 피폐해져 가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성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술을 점점 마시면 증폭이 그쪽으로 되니까. 빠지니까. 예. 예. 감독님 어떠세요? 괴로울 때 술을 마시시나요? 네, 저는 정말 괴로우면 집에 있는 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미쳐버리는 거죠. 소리도 지르고 저도 막 차에서 소리 질러요. 운전하다 갑자기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이렇게 좀 해소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남자는 척하지만 미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가감 없이 표현하는 거죠.
집에서 어떤 술 드세요? 최근에 잭다니엘 잭탄? 아 위스키를. 술이 약하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한 잔만 먹으면 그냥 바로 가거든요. 우와. 그래서 한 잔만 먹으면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가성비 있게 가성비 있다. 부럽다. 한 잔에 그냥 미쳐버립니다. 네. 박스 씹어 던지고 저렴한 어떤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훼손하면서 사업상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그때 해소법. 1차적으로는 술 먹어요. 술 먹고 친구들이나 친구 옛날 친구들만 요즘엔 좀 안 만나고 옛날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 더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같고 같은 공감대가 있는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고 공감 받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그때 조금 스트레스 풀리고 다른 방법 술 먹는 거 말고는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좀 한다든지 저는 이제 사우나 좋아해서 가서 좀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도 술. 그러니까 좋아요. 다 술 먹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트렌드, 젊은이들 트렌드에 맞춰서 제로로 갔어요. 하이트 제로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맥주를 네. 계속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로로 바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을 하다. 차에서 네. 욕도 운전하면서 하시나요? 욕은 안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해야 괴성을 되는데. 질러요. 네. 욕으로는 별로 안 풀리고 아. 소리를 막 지르고 노래를 갑자기 이제 같이 크게 부른다던가 그 공간 안에서만. 네. 어쨌든 누가 안 들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결국에는 그 문제에서 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능 보고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잘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힘든 시기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김성현 그럼요. 계속 봤어요. 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최고의 그거를- 유튜버입니다. 예, 맞습니다. 1.5배 해서 봤거든요. 역시. 저는 그냥 혼자 풀어 불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건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그러셨던 적이 있으셨죠? 네. 엄청 많아. 위기 극복에 실패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좀 위기 극복에 실패한 사례를 알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작년 12월에 이제 최고 매출 찍고 기분은 좋았지만 1, 2월에 매출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에 걸맞게 지금 매출이 안 좋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은 상태인데 나름대로 준비는 했거든요. 프로모션도 좀 짜고 마케팅에도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엄청 거기서 이제 좌절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되게 무기력해요. 여기 사례가 그렇게 본인이 그때 마주하는 현실이 다음 질문인데 제가 되게 그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루 매출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매출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대세를 꺾을 수 없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저는 15년째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15년 하셨으니까 저는 네.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극복에 실패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노래처럼 죽는 거가 실패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위기라는 게 들이닥치는 거라서 실패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타인이 그러니까 그 위기가 극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노출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해서 그걸 기회를 삼아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도 비중은 작지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위기, 개인의 위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라지더라 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엄청난 개인의 위기잖아요. 근데 사라지더라.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근데 대부분 사라지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일단 실패한 사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나 실패했어요. 항상 실패를 마주하고 있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실패를 마주하면서 콘텐츠를 생산을 해냈고 그러면서 일단 온라인 상에서 조금 제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되게 잘 됐던 시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뭐 정체기가 일종의 이제 그것도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죽겠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23년도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약간 버프를 받던 시기인 것 같아요. 한참 그 막 몇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오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컨텐츠를 시작했고 단순한 정보들인데 그걸로 인스타그램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정체기가 오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제 그게 저의 위기기는 했죠. 거기에서 오는 현타. 이제 나도 하기 싫어. 나도 더 이상 못 만들겠어. 근데 그때 이제 매출하고 조금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체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커질 때는 연락 안 왔었어요. 뭐 매출, 뭐 인쇄 의뢰, 디자인 의뢰 이런 게 안 들어왔었는데 정체되고 그 사이에 그래도 제 거를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텨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죽으란 법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 계약이 안 되면 사업을 접을까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굵은 동아줄 안 해요. 그냥 문방구에서 신락 파는 같은 희망이 이런 내려오잖아요. 그 로끈 같은 거 하나 그냥 던져주고 또 그거 잡고 올라가고 약간 그런 시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으란 법 없다. 아까 전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콘텐츠의 위기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한창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잘 됐고 했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올리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딱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자주 했던 말이 이게 하늘을 바라보고 죽여라 막 이런 거거든요. 죽여 이럴 거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죽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하면서 뭘 던져주고 살아 하면서 뭘 던져주고 이렇게 줄 하나씩 던져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벼랑 끝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건 아니네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이걸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방법이 또 있네 하면서 또 방법을 찾게 되고 사실상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판이 망한다기보단 뒤집히는 순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위기가 보통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위기라고 하셨는데 위기가 기회가 맞아요. 동의해요. 기회일까요? 저도 매출이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사실은 1, 2월 달은 다 떨어져요. 소비심리 요즘 위축되는 것도 있고 추운데 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힘들고 엄청 심한 한파가 온다 그러면 예약된 것들도 좀 취소되고 그러거든요. 매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럴 때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매출 잘 나올 때는 고민 안 하다가 이럴 때 고민 2번 할 거 3번 4번 더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위기일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고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개선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점심 매출이 많이 떨어지길래 리뉴얼 작업을 지금 1월 2월 동안 하고 있어요. 빠르면 설 이후에 리뉴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처음 이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안 했는데 코로나 이제 그 즈음이 되면서 처음으로 영업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해야 된다. 재미를 주거나 근데 재미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정보를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진짜 시간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아무도 안 보고 그러면 약간 일타 강사 컨셉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자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그때는 막 릴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감각적인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카드 뉴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훨씬 더 저는 쉬웠거든요.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감독님은 어떠세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저는 무조건 고통에만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고 잘 되고 이런 거에는 뭔가를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고통에만 그게 있지 않나. 사실 사람이 쫄려야지 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라고 할 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말이기는 하고 근데 확실히 편안할 땐 뭐가 안 돼요. 아 이러다 망하겠다 싶을 때 확실히 뭔가 액션을 하게 되고 바꾸고 더 나아짐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동의해요. 사업적으로 보면 어쨌든 위기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거 안 하면 성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편하게 익숙한 거 하면 이제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위기를 극복한 자신만의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무식하게 그냥 합니다. 저는 유튜브도 그랬고 인스타그램도 그랬고, 사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영상은 전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릴스, 유튜브 영상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한 땀 한 땀 유튜브 보면서 배워 나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던 게 결국은 저한테 도움이 됐고, 위기에서 조금 기회로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부딪혔던 것들이. 감독님 어떠세요? 이게 좀 허무맹랑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요즘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심하세요? 이 세상이 과연 진짜일까? 이 세상을 의심하세요? 오. 왜냐면은 이 세상은 그냥 내가 해석한 세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 다른 세상에 살잖아요. 감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허상인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진짜가 뭐지? 하면서 막 찾아보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힘든 일 아니냐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진짜일까 뭐 가짜일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제는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온 우주는 달라진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위기 때 해석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하셨나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감독님이라는 게 내용에서 느껴져요. 달라요.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네. 단어 선택도 그랬는데 의심하고 그리고 뭐 고통이 뭐 근데 이런 게 저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조금 감정적이었는데 점점 사업을 하면서 더 이성적으로 바뀌어가기는 해요. 일부러 더 빼기도 하고 네.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점점 더 약간 기계적으로 바뀌는데 정말 감독님 같아요. 칭찬처럼 들립니다. 아니요, 칭찬이에요. 왜냐면은 네. 감독님은 네. 예술 분야에 네, 계시니까 맞아요. 무조건 네. 저게 필요한데 저 같은 네. 경우는 빼도 되겠더라고요. 네. 대표님 어떠세요? 위기를 극복한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무직 출신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던 사람이었어서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예를 들면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용히 분석을 해요. 뭐가 잘못됐는 건지, 포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재방문율을 본다든지 최대한 취득할 수 있는 숫자들을 취합을 해서 명확하게 나만의 근거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쫙 다 써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컨트롤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버려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바꿔낸다라는 관점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적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동의가 되네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답을 썼거든요. 접근이 달랐던 것 같은데, 1차, 2차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극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벽 미사를 거의 매일 갔어요. 그 와중에 좀 예쁜 성당에 가고 싶어서 인천 답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동인천에. 그래서 거기 이쁜 성당 가서 종교의 도움을 받았다. 예, 그랬던 것 같고, 3차, 4차 위기 때는 법률스님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를 한창 보던 시기였으니까 망한 사람들 영상도 이제 같이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파산하고 회생에 대해서 되게 깊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했을 때 죽을 일까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잖아요. 회생과 파산을 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생과 파산을 했고, 설령 이게 잘 안 되더라도 큰일 아니겠네라는 위안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해서 극복한 나만의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파산했습니다.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좀. 근데 저는 되게 두렵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몇 번의 파산을 겪고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고 네, 맞아요.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1부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일단 실패하더라도 일단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대표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쭉 이제 트래킹을 해봤는데 직장 생활할 때 제 바로 위에 임원분 상무분 계셨거든요. 항상 위기였어요. 그분은 매출이 잘 나와도 위기고 매출이 안 나와도 위기고 항상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돼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잘 안 돼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위기 의식을 갖고 그 다음은 뭐냐, 그 위기 의식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 내 직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될까,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 거, 그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상 진단을 했으면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때는 그게 되게 괴로웠거든요. 저는 밑에 거의 말단이었으니까 뭐 잘 돼도 잘못됐다 그러고 너가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래서 저분이 잘 되는 거 지금 전무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계속 갖는 거, 변화하는 거,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완전 동의가 되네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개인의 입장보다는 좀 더 환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패가 두려워지는 거는 결국 자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롭게 오고 있는 지금 이미 온 트렌드랑 오고 있는 트렌드를 좀 봤을 때 개인의 창업의 시대잖아요. 개인 브랜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음과 동시에 새롭게 오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자유로운 실패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실패나 뭐 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어떤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방향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나랑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랑도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감독님 같은 분. 아, 그런가요? 네. 그 1부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2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